사람은 자는 것, 사랑하는 것, 노래하는 것, 춤추는 것에 대해서는 싸우는 것보다 더 빨리 실증을 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말은 호메로스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역사를 되돌아보면 정말 그 말이 맞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 중에서 과거 전쟁터가 되지 않았던 곳이 없을 정도인데요. 그런 만큼 다양한 곳에서 전쟁의 흉터가 간혹 발견됩니다. 이곳은 토픽입니다. 이번에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그런 전쟁이 남긴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것만을 엄선했어요.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트카섬 폭격기. 알래스카 연안부터 캄차카 반도에 걸쳐 펼쳐진 알루샨 열도는 대부분 미국 알래스카주에 속해 있습니다. 굉장히 평화롭고 인구도 많지 않은 섬들인데요. 그중 최대의 마을인 어널래스카는 인구가 불과 4,000명. 한마디로 말하자면 시골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은 이곳에도 미쳤습니다. 이 전쟁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 기록이 앞으로도 결코 깨지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림 속 풍경 같은 툰드라에 뒤덮인 거의 무인의 섬. 에트카에는 한 대의 콘솔리데이트 B-24 리버레이터라고 하는 중폭격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942년 12월 9일 출격 후 에트카 섬에서 추락한 것인데요. 다행히 선원 중 한 명만이 뼈가 부러졌을 뿐 다른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미국인 조종사는 동료들에 의해 구출되었지만 폭격기는 영원히 이곳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1979년 이 에트카 섬의 폭격기는 미국 국립사적지로 등록됩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역사에 관심을 가진 많은 관광객들이 종종 이곳을 찾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추락 현장까지 도달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팔라우 앞바다에 가라앉은 비행기. 팔라우 공화국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인근에 떠있는 군도로 이루어진 미국과 연합관계를 가진 작은 나라입니다. 팔라우는 제2차 세계대전 초 일본의 위임 통치령이었지만 1944년 마리아나 팔라우 제도 전투에서 미국군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전 세계에 일어난 이 전투의 기억을 선명하게 불러일으키는 아이치 레시키 수상 정찰기가 팔라우 제도 앞바다 해저 12m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1994년 현지 어부가 우연히 발견해 해양학자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정찰기는 산호초 위에 누워 있는데요. 조류나 산호가 무성하고 물고기도 살고 있지만 기체 자체는 상태가 좋았습니다. 이 기종은 태평양 전쟁 당시 다양한 장소에서 운용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팔라우 제도 앞바다에 잠든 이 비행기는 아마도 미군에 의해 격추되었다고 생각하는 편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기체에는 총탄이나 무언가에 맞은 흔적은 없었습니다. 승무원의 흔적도 없기 때문에 아마 조종사는 탈출에 성공했을 것 같은데요. 어쩌면 일종의 고장으로 인해 추락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이판 섬 전차. 사이판 섬은 마리아나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섬 중 하나입니다. 현재는 평화롭고 매우 아름다운 관광지 중 하나이지만 이전부터 쭉 그런 장소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 옛날 조금 전 언급했던 마리아나 팔라우 제도의 싸움 속에서 일본군과 미국군의 처절한 전투가 바로 이곳에서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그 싸움으로 인해 이곳에 주요 관광 명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방치된 전차나 군용 차량입니다. 이런 것들을 섬 내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녹슬고 풀이 무성한 붉은색 철의 거인은 사이판 섬의 화창한 풍경과 놀라울 정도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섬 해변 근처에 자리한 반쯤 가라앉은 미군 셔먼 전차 2대일 겁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헤엄쳐 갈 수도 있고 간조를 기다렸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간조 시각이 되면 전차 근처의 바다 깊이가 거의 허리 높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남극 대륙의 전차. 남극 대륙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인간이 정주하지 않는 대륙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5대륙 중 유일하게 전투가 벌어지지 않은 곳이기도 한데요. 그런 상황임에도 2대의 방치된 전차가 이곳에도 있습니다. 종종 여러 웹사이트에서 해당 전차 사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음모론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에 나치 비밀기지가 존재한다라는 증거라는 식으로 말이죠.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진들이 조작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방치된 전차의 사진은 가짜가 아니고 나치와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나치의 적인 미국인이 남긴 것이고 심지어 한 번도 싸움에 참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전차는 미국의 뛰어난 탐험가이자 소장까지 오른 리처드 버드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버드는 남극 조사대를 여러 차례 이끌었는데 1939년부터 1940년에 걸쳐 이루어진 조사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때 미국 조사대는 탱크를 사용해서 눈 덮인 남극 타파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남극 대륙 탐험에서는 눈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거나 속도가 나지 않거나 움직임이 너무 둔해지는 등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조사는 마무리되고 전차만 이곳에 그대로 남게 된 것입니다. 캄보디아 전쟁 박물관에 방치된 무기와 군용 차량. 캄보디아는 흥미로운 문화와 오래된 역사를 가진 나라이지만 20세기 후반에 걸쳐 가장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먼저 나라에서 심한 내전이 일어났고 그 후 크메르 루주와 그 지도자인 폴 포토에 의한 수년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지배가 너무나 가혹해서 추산에 따라 다르지만 그 사이 인구가 적어도 100만 명은 감소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엠레아프 근교에 있는 전쟁 박물관은 방대한 수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곳입니다. 이곳 야외에는 캄보디아를 강타한 대규모 분쟁의 당사자들이 소유했던 방대한 양의 군용 차량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상태는 썩 좋지 않은데요. 최고 품질의 철도, 열대의 자연에겐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하지만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전쟁의 흔적이 빨리 녹슬어 썩어간다면 이 나라 주민들도 더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카바만의 군용 차량. 요르단 아카바항의 앞바다, 홍해 바닥에는 탱크, 비행기, 대포 등 군사무기가 통째로 갖춰진 해중공원이 있습니다. 이런 장소에서 대체 어떤 전투가 벌어졌던 걸까요? 실제로 이곳에선 아무런 전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무기들은 모두 노후화가 진행되며 시대에 뒤떨어져 폐기되었을 뿐입니다. 요르단 정부는 이들 무기를 스크랩으로 만들지 않고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독창적인 결정을 내렸는데요. 군용 차량은 수년간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해중공원이 정식으로 문을 연 것이지요. 환경보호단체는 해저에 군사공원이 생기면서 생태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요르단 정부의 발상에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공원의 건설자는 그 의견을 잘 수용하였고 해양생물의 유해한 물질을 모두 제거하고 나서 수몰시킨다고 하는 유연한 결단을 내리며 상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레바논 클러스터 폭탄. 마지막으로 아주 특수한 군사적 유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기자가 촬영한 사진인데요. 인터넷에서는 제법 유명한 사진입니다. 군사 충돌 뉴스의 절반 정도는 이 사진을 참고자료 영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저희는 이 사진을 최소 5번은 보았는데요. 어느 기사에나 X국이 도시 Y에 클러스터 폭탄을 투하했다는 식의 캡션이 붙어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대의 전쟁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 사진이 실린 출판물과 마주쳤다면
그 출판물은 게으른 기자가 제대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썼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촬영된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는 2006년 이스라엘이 테러 조직 헤즈볼라를 상대로 벌인 레바논 군사작전 중의 모습입니다. 찍힌 것은 불발탄이고요. 다른 분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세상의 전쟁이 전부 끝나서 모든 군용 차량들이 이번에 소개한 것들처럼 단순한 자연 관광 명소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호기심이 많으신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